엔드코트. 김정은 딸 김주애가 암살 표적이 된 유언드코트. 북한 피해 전쟁 시작됐다. 여러분, 최근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 한 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면 한가운데에는 최고급 가죽 코트를 걸친 12살짜리 앳된 소녀가 서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자신의 몸집만 한 무거운 저격 소총을 어깨에 단단히 밀착시킨 채 차가운 눈빛으로 관역을 조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진에서 우리의 등골을 정말로 서늘하게 만드는 지점은 그 소녀가 아닙니다. 소녀의 어깨 너머, 바로 한 뼘도 채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서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소녀의 친고모가 조카와 똑같이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제 손에도 거대한 총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보통의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며 그저 화기애애한 로열 패밀리의 별난 취미 생활이라고 웃어넘길지도 모릅니다. 혈육끼리 모여서 다정하게 사격 연습을 하는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어두운 이면과 행동의 숨은 동기를 분석하는 행동심리학자의 눈에 이 사진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핏줄로 끈끈하게 이어진 다정한 고모와 조카의 평화로운 일상사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단 하나의 살코기를 가운데 던져두고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는 두 마리 맹수의 숨막히는 대치 상황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핏줄은 물보다 진하다는 아주 순진한 착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가족이니까, 나와 같은 피가 흐르니까, 세상 모두가 나를 등져도 혈육만큼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 등 뒤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죠.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하는 피곤한 과정을 줄이기 위해 이런 식의 안락한 환상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굶어 죽어야만 하는 잔혹한 권력의 제로섬 게임 위에서는 이런 심리적 방어막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변합니다. 권력과 막대한 이권이라는 한정된 자원 앞에서는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서서 나를 향해 웃어주는 사람이 내 등에 가장 쉽고 깊게 칼을 꽂을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평양의 가장 깊고 어두운 장막 뒤에서는 바로 그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칼춤이 이미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모든 실권을 쥐고 흔들었던 무소불위의 권력자, 친여동생의 최근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놀랍게도 그녀는 국가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핵심 기구의 명단에서 이름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그림자처럼 찰싹 붙어 다니며 무수한 사람들의 목을 쳐내던 그녀의 화려한 빈자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관료의 차가운 미소로 채워졌습니다. 그녀가 15년간 피 묻은 손으로 쌓아 올린 권력을 한순간에 잔인하게 뜯어내어 남의 입에 던져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가 가장 믿었던 친오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혹하게 뺏어온 권력의 길 끝에는 이제 겨우 12살밖에 안 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조카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서 있습니다. 전쟁터를 누비던 백전노장의 늙은 장군들이 제 손녀버린 그 어린아이의 발밑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충성을 맹세하는 기괴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죠. 여러분은 이 총극을 지켜보면서 대체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아버지가 끔찍이 사랑하는 딸에게 거대한 왕국을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해 미리 탄탄한 비단길을 깔아주고 있는 따뜻한 부성애로 보이시나요? 만약 단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인간의 잔혹한 이기심과 권력의 생리에 대해 아직 너무나도 무지하신 겁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 사랑하는 딸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날카롭고 무서운 사냥개였던 여동생을 하루아침에 굶주린 채로 벼랑 끝으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도끼가 바짝 오른 그 여동생의 서늘한 암살 조준경 한가운데로 아무런 방어 능력도 없는 자신의 어린 딸을 무자비한 미끼로 던져 넣은 것입니다. 도대체 왜 세상에서 가장 교활하고 계산에 밝은 그 남자가 스스로 이런 끔찍한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핏줄들끼리 서로 피를 보게 만드는 이 지옥 같은 사륙전의 방아쇠를 그가 먼저 당겨버린 진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소름 끼치는 해답은 바로 그 남자의 거대한 흉통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째깍거리는 끔찍한 생체 시한폭탄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 북한 최고 지도자의 몸무게는 무려 140kg을 훌쩍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숨을 쉴 때마다 거친 쇳소리가 나고 몇 걸음 걷는 것조차 버거워 땀을 뻘뻘 흘리는 지독한 초고도 비만의 상태죠. 하지만 권력자에게 닥친 진짜 비극은 단순히 뱃살이 많이 쪘다는 가벼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독한 혈통의 역사에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대대로 이어져 온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바로 권력의 최정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멎어버려 목숨을 잃게 되는 심혈관 질환의 끔찍한 유전병입니다. 아무리 나라 전체의 금고를 털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재를 긁어모으고 수백 명의 최고급 의사들을 방에 가두어 놓는다 해도 유전자에 각인된 죽음의 시계는 결코 돈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는 밤마다 어두운 침대에 누워 자신의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이 심장이 언제 영원히 멈춰버릴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삶의 시간이 모래시계에서 떨어지는 마지막 모래알처럼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그리고 절망적으로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모든 행동에는 비정상적인 조급함과 광기가 섞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멈추고 두 눈이 감기기 전에 아직 세상의 무서움을 모르는 어린 딸의 좁은 이마 위에 어떻게든 억지로 피 묻은 왕관을 씌워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겁니다. 딸에게 왕관을 씌우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크고 위협적인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쓰러져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아직 피도 안 마른 조카를 짓밟고 왕관을 가로채기 위해 가장 먼저 날카로운 손톱을 세울 단 한 사람. 바로 지난 15년 동안 자신의 등 뒤에 수머 권력의 가장 달콤하고 파괴적인 맛을 뼛속 깊이 경험한 친여동생을 무력화시키는 일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행동 경제학이 말하는 아주 섬뜩하고 강력한 본성 하나를 직면하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엔드아포즈, 상실 회피 편향 엔드아포즈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길을 걷다. 우연히 10만 원을 주었을 때 느끼는 쾌락보다 내 주머니에 안전하게 들어있던 10만 원을 누군가에게 소매치기 당했을 때 느끼는 분노와 고통을 무려 2배 이상 강렬하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얻지 못해서 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을 빼앗길 때 비로소 내면의 악마를 밖으로 꺼내놓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무서운 여동생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은 고작 지갑 속에 10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이 아닙니다. 그녀가 빼앗긴 것은 수백만 명의 생사여 탈권이며 손가락질 한 번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었던 마약보다 독한 통치권입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녀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지옥의 실질적인 안주인 노릇을 하며 누가 누구에게 더러운 뇌물을 갖다 바쳤는지, 어떤 장군이 뒤에서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지 그 썩어빠진 시스템의 밑바닥을 가장 완벽하게 통달한 유일한 포식자입니다. 그런 그녀의 턱 밑에 칼을 들이밀고 하루아침에 그 거대한 권력의 뼈다귀를 빼앗아버린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극도로 굶주린 호랑이의 입에 물려있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를 맨손으로 확 낚아채는 것보다 훨씬 더 아둔하고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짓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은 누군가 밀어낸다고 해서 절대 그것을 순순히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겉으로 고개를 숙이고 물러서는 척 연기를 할 뿐, 속으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의 목덜미를 가장 잔인하게 물어뜯을 완벽한 타이밍만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잠시 평양의 무거운 공기를 벗어나 화면 밖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현실적인 일상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당신의 뼈아픈 과거를 아주 솔직하게 변명 없이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출근하는 그 직장에서 혹은 친척들이 모이는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바보처럼 갈등을 피하고 싶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나와 밥을 같이 먹고 커피를 마시며 친하다고 생각했던 직장 동료에게
혹은 피가 섞였다고 믿었던 친척에게 내 피 같은 공로를 양보하고 내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깎아내려가며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실없는 미소를 지어준 적이 있나요? 서로 얼굴 붉히며 싸우기 싫어서 나 하나 참으면 평화로워지겠지라는 마음에 내가 먼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주면 상대방이 밤잠을 설치며 내 고마운 손일을 갚아줄 것이라고 그토록 순진하게 믿으셨습니까? 만약 당신의 그 알량하고 나약한 배려심 때문에 결국 당신이 손에 쥐고 있던 정당한 성과마저 무참히 뺏기고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 의해 등 뒤에 시퍼런 비수가 꽂혔던 아픈 기억이 내리에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영상 아래에 숫자 1번을 타자로 쳐주십시오. 이것은 유튜브 흔해 빠진 댓글 참여를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을 움직여 숫자 1을 치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나약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뼛속 깊이 하나의 서약을 새기는 겁니다. 다시는 내 소중한 생명줄과 가족을 먹여 살릴 밥그릇을 타인의 알량한 선의와 가짜 감정에 기대어 방치하지 않겠다는 잔인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생존의 맹세 말입니다. 착한 사람은 칭찬을 받지만 살아남는 사람은 현실을 똑바로 보는 사람입니다. 자, 맹세를 마쳤다면 다시 그 피비린내 나는 평양의 좁은 밀실로 돌아가 봅시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권력이라는 고깃덩어리를 잔인하게 빼앗긴 여동생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그녀는 겉으로는 오빠의 위대한 결단에 순종하는 척하며 얌전하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자의 분노는 겉으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드러날 때보다 침묵 속에서 조용히 썩어 들어가며 독을 품을 때가 수백 배는 더 치명적이고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비록 텔레비전에 나오는 국가의 껍데기 직함은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당 내부의 핵심적인 신경망은 여전히 그녀의 소나귀에 숨막히게 잡혀 있습니다. 최근 아주 소름 돋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친오빠가 절대적으로 금지해놓은 적대국과의 소통의 문을 향해 단독으로 담화문을 발표하며 자신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감정에 치우친 단순한 말실수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공식적인 무대에서 밀려났을지언정 북한을 움직이는 진짜 이빨과 발톱은 여전히 내게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치밀하고 서늘한 권력의 테스트였던 셈이죠.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은 오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엔 조카는 아직 너무나도 어리고 무지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여동생은 이 완벽하고도 끔찍한 사냥의 타이밍을 깊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아주 차갑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던 오빠의 심장이 마침내 멎고 세상이 정적에 휩싸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 대체 어떤 잔혹한 피해 시나리오를 완성해두고 있을까요? 먹잇감을 빼앗긴 가장 사나운 맹수가 어떻게 바닥을 기어 올라와 자신을 내친 조카의 가녀린 목줄을 단숨에 끊어놓을 준비를 마쳤는지 그 소름 돋는 반격의 실체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도덕적인 명제를 아무런 의심 없이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결국에는 서로를 용서하고 보듬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철저한 이익과 권력으로만 굴러가는 경제학의 최정점에서는 피라는 것은 그저 누군가의 옥절을 붉게 물들이기 위해 쓰이는 흔한 염료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끔찍한 역사가 이 집안의 피비린내 나는 생리를 너무나도 잔인하고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권력자의 이복형이 외국 공항의 한복판에서 대낮에 독극물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처참하게 숨통이 끊어졌습니다. 자신의 고모를 아내로 맞이했던 막강한 권력의 고모부를 수많은 관료들이 지켜보는 회의장 한가운데서 짐승처럼 질질 끌어내어 수백 발의 대공포탄으로 형체도 없이 찢어 죽인 집안입니다. 이들에게 혈육이라는 단어는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가장 먼저 목을 쳐내야 할 잠재적 암살 대상 명단 영순위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초고도 비만과 치명적인 가족력의 심장질환에 시달리는 친오빠가 앞으로 2, 3년 안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심장마비로 쓰러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정적인 권력의 공백기가 찾아왔을 때 왕관을 물려받아야 할 김주애의 나이는 고작해야 15살 안팎의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소녀에 불과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을 죽이고 숙청하며 살아남은 늙고 탐욕스러운 군부의 늑대들이 과연 15살짜리 어린아이의 가녀린 목소리에 진심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무기가 든 발사 버튼을 쥐고 있는 독사 같은 엘리트들이 그 어린 소녀를 진정한 지도자로 섬길 확률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바로 그 절대 권력의 거대한 진공 상태가 발생하는 찰나의 순간, 웅크리고 있던 고모가 구원자의 탈을 쓰고 화려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 불쌍하고 어린 조카를 자신이 대신하여 안전하게 보살피겠다는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겠죠. 하지만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생사여탈권이라는 가장 지독한 권력의 마약을 맛본 맹수가 순순히 그 대리인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물러날 리가 만무합니다. 자신이 실권을 잡는 순간 그녀는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며 조카의 숨통을 조이고 완벽한 피해 숙청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섬뜩한 반격의 징후는 이미 무대 뒤편이 아니라 전 세계의 카메라가 돌아가는 공식 석상에서도 대놓고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권력에서 밀려난 고모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행사 자리에 자신의 친자식 2명을 버젓이 데리고 나와 당당하게 노출시켰습니다. 평소 자신의 사생활이나 남편의 존재조차 유령처럼 철저하게 숨기며 살았던 그녀가 갑자기 앳된 자신의 아이들을 조명 아래로 끌어올린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그저 평범한 엄마의 자랑이 아니라 오빠와 그 주변에 붙어 기생하는 엘리트 관료들을 향해 던지는 아주 노골적이고 등골 서늘한 선전포고입니다. 내패 속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 역시 북한의 최고 권력을 승계할 정통성을 가진 위대한 핏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각인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인 셈입니다. 어째서 내 자식만 저 높은 옥자에 앉아 박수를 받아야 하고 똑같은 피가 흐르는 내 자식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하느냐는 지독한 원망과 야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지금 화려한 가죽 코트를 입고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12살의 조카는 사실상 북한에서 가장 먼저 목이 날아갈 화려한 재물에 불과합니다. 왕관을 쓰고 있는 살아있는 미끼, 그것이 바로 김주애가 처한 진짜 비참하고 잔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끔찍한 피해 암투가 그저 저 멀리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한편의 삼류 액션 영화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딴 세상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이야기라며 속 편하게 소파에 기대어 혀를 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 당신이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그 평범한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과연 그곳에는 이보다 더 자비롭고 따뜻한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뼈저리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텔레비전 화면 속의 미개한 독재자들의 이야기를 끄고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비비며 걸어 들어가는 잔혹한 현실의 밥그릇 싸움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우리 주변의 거대한 대기업이나 굴지의 가문들에서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는 피 튀기는 경영권 전쟁을 보십시오. 수조원의 거대한 재산권을 놓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향해 악독한 변호사들을 고용해 소송을 걸고 병상에 누운 늙은 부모의 등에 거침없이 칼을 꽂는 일이 뉴스 사회면에 매일같이 도배됩니다. 그들의 손에 사람을 쏘는 진짜 총과 핵무기만 쥐어 있지 않을 뿐이지 그들의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돌아가는 이익 계산법은 평양의 냉혹한 독재자들과 단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저 높은 곳에 있는 거창한 재벌가 이야기까지 핑계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매일 점심시간마다 삼삼오오 모여서 찌개를 떠먹고 퇴근 후에는 시원한 술잔을 부딪히며 얄미운 상사의 뒷담화를 신나게 나누는 그 친근한 직장 동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겉으로 웃어준다고 해서 정말로 뼛속까지 당신의 편이고 당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습니까? 인간의 척박한 행동심리와 생존이 걸린 경제학의 냉혹한 세계에는 동정심이나 의리라는 감성적이고 나약한 변수가 들어갈 자리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현재 직장 안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특정 상사의 든든한 라인을 타고 승승장구하며 편안하게 회사 생활을 즐기고 있다면 당신의 위태로운 처지는
다름 아닌 권력자 아버지의 치맛자락만 꽉 붙잡고 있는 김주혜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던 그 상사가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회사를 떠나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힘을 잃게 되는 순간이 오면 당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 당신 앞에서 굽신거리며 환하게 웃어주던 바로 그 다정한 동료들이 가장 먼저 당신의 책상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를 꿰차기 위해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잔인하게 달려들 것입니다. 회사의 실적이 나빠져 매서운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불어닥치거나 단 하나의 승진 자리를 놓고 피 튀기는 제로섬 경쟁을 벌여야 하는 순간이 오면 인간의 본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제 저녁까지 당신과 다정하게 소셜미디어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비밀을 공유하던 그 친한 언니, 그 믿음직한 형이 가장 먼저 윗선에 달려가 당신의 치명적인 업무적 약점을 일러바치며 당신의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험난한 세상에서 무사히 살아남아 집에 있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물에 빠뜨리고 그 어깨를 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잔인한 생존 게임의 노예들이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돈이 오가는 차가운 생태계에서 힘이 없는 약자는 결코 강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 조직이 당신을 절대 함부로 버리거나 대체할 수 없게 만드는 당신만의 무기를 악착같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의 미래는 뻔합니다. 그 날카로운 생존의 무기가 없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체스판 위에서 가장 먼저 희생당하고 버려지는 불쌍한 앞잡이 조례 신세를 절대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권력 투쟁의 한 장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섬뜩하게 그려보십시오. 모든 권력을 억울하게 빼앗긴 고모는 오늘도 카메라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얌전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오빠와 조카를 향해 깍듯하게 허리를 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따뜻한 미소 뒤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는 헐떡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오빠의 심장 박동이 대체 언제쯤 완전히 멈추어 버릴지 그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얼음장처럼 차갑고 치밀하게 세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무서운 평양의 이야기는 끝났으니 고개를 돌려 당신이 서 있는 주변의 현실을 똑똑히 살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곁에서 세상 가장 환하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당신이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며 등 뒤에 서늘한 단검을 꽉 쥐고 있는 당신만의 소름 끼치는 고모는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아직도 이 세상이 무조건 아름답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멍청하게 믿고 싶으시다면 당신은 언제든 타인의 권력과 이익을 위한 재단 위에 피 흘리며 바쳐질 준비가 끝난 순진한 재물일 뿐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낀 그 나약하고 치명적인 환상의 안개를 뼈아프게 박살내고 진짜 현실을 직시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저는 달콤한 말로 당신의 귓가에 속삭이며 불안감을 잊게 해주는 가짜 자장가 따위는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잔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현실의 정글에서 남에게 뜯어 먹히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살이 찢기는 고통스러운 진실의 따기를 멈추지 않고 때려드릴 테니까요.